그날 아침 평소처럼 움직이려다 무릎이 잠시 멈췄다. 작은 통증이었는데 왠지 그게 더 크게 느껴졌다. 작은 통증이었지만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법한 그 통증이 마음을 꽤나 무겁게 했다. 다시 일어나려는데 왠지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저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는 창가 앞에서 잠시 멈춰서 몸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 통증을 기억하며 나는 무언가를 놓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나의 들매 징후일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무엇인가일까? 영수는 언제나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그의 앞에 밥상을 내밀었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몇 년을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도 나는 그가 TV를 보고 있을 때면 왠지 불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주방에서 다시 움직였다. 이 고요한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인가 계속 흐르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며 오늘 또 국은 새로 끓였네. 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짧은 말이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가 한 말은 다 국 바뀌었네 정도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국을 푸며 그가 말한 내용을 흘려보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왜 이제는 우리 대화가 이렇게 짧아졌지? 라는 물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일어나 그대로 TV를 다시 켰다. 나는 가게를 준비하며 가벼운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손목과 어깨에 약간의 피로가 느껴졌다.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 자주 아프고 허리도 삐끗한 채로 다시 고쳐보려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참았다. 그냥 살고 있었다. 그렇게 여전히 언제나처럼 반찬 가게는 내 하루의 전부였다. 그렇게 조용히 일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여전히 조금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작은 아픔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 그날 난 그 작은 아픔이 내게 남은 시간을 상기시켜준다는 걸 느꼈다.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지만 그 아픔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듯 잔잔한 파도처럼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고객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이 자리가 나만의 공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나를 찾는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내가 고립되지 않게 해주었고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내가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이유는 단지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검은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들어왔다. 순자였다. 아니, 순자를 닮은 여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순자가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내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병을 앓고 떠나갔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리움이 나를 잡고 있었다. 순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나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몇 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외로움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움이 스며들 때마다 내 마음은 잠시 멈춘다. 그런 마음속에서 계속 사라진 것들이 있었음을 느꼈다. 순자와의 대화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내게 필요했던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었다. 순자, 장례식 끝나고 조금 더 이야기할까? 내가 말했다. 그래, 너도 편안해져야 할 텐데. 순자는 나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그 손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준 그 손길이 따뜻함 그 자체였다. 우리의 대화는 잔잔하게 이어졌다. 순자와의 만남은 내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다. 순자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나는 그녀의 방문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내 몸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감정이 피어오른 것 같았다. 내가 놓쳤던 감정이,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잠시 멈췄다. 오늘 장례식 갔다 왔어. 영수가 물었다. 그 말이 끝이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순자 장례식 갔다 왔어. 오랜만에 그 사람을 봤더니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겠더라. 영수는 다시 TV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없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서 또 한 번 내게 필요한 온기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조금씩 내 몸에 나타나는 작은 통증들.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마디였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 떠오르며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뭔가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날 순자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히 살았을까? 아니면 그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을까? 이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여정의 시작임을 깨닫게 했다. 그날 순자와의 만남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미소와 말 한마디,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며 마음을 흔들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지만 그 조용한 여운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감정들이 이제는 너무 크게 다가왔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동시에 어떤 그리움을 마주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에게서 떠오른 기억들처럼 오래전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또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상길, 내 중학교 시절의 친구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몇 년 전 순자의 병문안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박상길은 그때 내게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듯했다. 그렇게 그날 영수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난 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나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또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느낌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를 만나고 싶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자의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은 그저 우연처럼 느껴졌다. 그 우연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든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순자와 나누었던 그 작은 대화, 그 기억 속의 온기가 내 몸과 마음을 끌어들였다. 정말 변하지 않았네. 명자야,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떠오른다. 그 말은 나를 살짝 흔들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마주한다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마주하며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이제 그 사람과 마주할 시간이다. 순자와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박상기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가게를 닫기 전까지 여러 번 망설였고 손에 쥔 수건을 몇 번이나 고쳐 접었다. 그리고서야 나는 그가 있을 법한 장소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오래된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올랐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을 걸어갔다.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그리움은 이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쑥 올라오는 듯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그가 나를 다시 기억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가슴속에서 그리움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 그의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낯설지도 그렇다고 전혀 생소하지도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그때 그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날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다. 명자야, 너 맞지? 박상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상길 씨.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건강해 보이네. 예전 그때처럼 그대로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상길 씨는 여전히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도 그리웠던 그 순간이 있었다. 그 시절 우리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는 차 한 잔을 마시러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쳤다. 상길 씨는 나를 먼저 앉히고 내가 좋아했던 레몬차를 준비해 주었다. 네가 신 거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걸로 준비했어. 상길 씨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력 좋은 편이지. 그때 너랑 함께한 시간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서 함께한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그 시절 내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다시 그와 마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말했다. 그때 내가 더 용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길 씨의 말 속에서 뭔가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속으로 대답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내게 했던 그 말들, 그리고 그가 내게 준 따뜻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쌓여갔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그와 다시 만난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가가 서로의 손길을 잠시 느꼈다. 그의 손길 하나에 모든 게 달라지는 듯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 기분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참 기쁘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였던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말에 그냥 웃었다. 아무 말 없이도 그가 내 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그 말이 내게 깊이 와닿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나누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상길 씨와의 재회가 끝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내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 마음에 상길 씨가 돌아왔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나가며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영자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따뜻한 차 한 잔 어때?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영자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따뜻한 차 한 잔 어때? 그 짧은 메시지에 내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보냈을까?
그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단순히 차를 마시자는 말 속에 그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따뜻함과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차 한 잔,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따가 그와 다시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한때 우리는 서로의 웃음과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작은 기억들이 있었다.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인 침묵을 풀어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를 불러냈다면 나는 그 불렁이는 감정을 이제 조금씩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는 그와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나는 그가 기다리는 카페를 떠올렸다. 그곳은 예전부터 있었던 작은 다방으로 벽지와 테이블이 낡아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이 그리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장소일 것 같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내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자 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조용히 나를 맞아주는 그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떨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일까? 왔구나. 날씨가 쌀쌀하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응.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런가 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응하며 나는 그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내게 의자 하나를 끄집어주며 자리로 이끌었다. 그 작은 세심한 배려가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운 감정들을 되살려 주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박상길은 언제나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쌓여있던 감정들 덕분에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작은 배려에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차는 뭘로 할래? 예전에 너 좋아하던 거 기억해 두었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레몬차로 부탁해. 내 대답은 순식간에 나왔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차. 시간이 흘러 그리움만 남은 것 같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차를 준비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다시 나도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대화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차가 나오자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카페 안은 온전히 우리만의 공간처럼 조용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여기서는 온기가 흘러넘쳤다. 네가 서울에 올라오면 꼭 연락하겠다고 그랬지. 그때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그랬지. 그 말. 그리고 나도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그때 그렇게 젊었으니까 나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껴져.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던 시간이 아니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대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서 뭔가 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가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나 봐. 매일 밤마다 공허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무척 조용하고 진지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조용히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게도 알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다소 무거운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듯 했다.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끝에 묻어있는 따뜻함이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영자야, 넌 잘 지내고 있니? 나도 뭐 그냥저냥. 그런데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은 단순히 함께 있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 내가 그동안 놓쳤던 감정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그래,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 작은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는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며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살짝 떨렸고 다시 차분해지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가 나가며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영자야, 오늘 고마웠어. 널 만나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나는 그 쪽지를 들고 그의 마지막 말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듯 나도 모르게 속으로 속삭였다. 나도. 그날 아침 나는 커튼을 열며 세상과 맞닿았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그 찬 기운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 있었다. 어깨가 뻐근하고 손목은 묵직했다. 점점 다가오는 봄날이 나를 살아있게 하지만 그 봄이 주는 따뜻함도 내 몸속에서는 아직 조금은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났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멈췄다. 그는 그 후로 종종 나를 찾았다.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할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내게 보내는 관심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차 한 잔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만 피하고 싶었다. 오늘도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늘 그랬듯 나를 여유롭게 맞아줄 것이다. 나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가 내 삶에 온다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가 물어본다면 내가 숨기고 있는 그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까? 차를 마시며 그런 생각들을 한참 동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생각해낸 작은 대답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준 사람이 바로 박상길이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한 손에 차잔을 들고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변함없이 익숙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깊이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서로를 놓아두었던 것 같았다. 그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쳤던 시간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 시간을 다시 마주하려니 무겁고 동시에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명자야, 온 김에 잠시 앉아. 상길은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내게 웃으며 자리를 권할 때마다 나는 그의 미소 속에서 여전히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한 듯했다. 그래, 오랜만에 여기서 차 한 잔 마셔야지.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나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차를 우리에게 내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도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 오랜만에 너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편하게 지내는 게 좋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런 시간이 참 좋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가 물어볼 것들이 무엇인지 두려워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차가 한 모금 또 한 모금 입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을 끄집어내려는 자신을 느꼈다. 그의 말이, 그의 미소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차올라오는 신호 같았다. 영자야,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상길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그 말 속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말이 담길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차잔을 들어 올렸다. 그런 말, 내가 물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나는 그동안 너랑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너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동안 네가 살아온 방식,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내게 내 삶에 대해 묻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내내 고립된 채 살아왔고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자 고민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물어본 그 질문은 내가 평생 고민하던 것이었다. 살아온 방식. 나는 속으로 그 질문을 되새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어요.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면 정말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가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 안에서 감추어 놓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손끝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그 접촉에서 내 몸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나는 그 손이 놓여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속으로 그가 더 이상 내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진 부드러운 온기가 내 안을 채웠다. 영자야, 나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했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내가 떠올리는 그 고요한 감정 속에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내 가슴속 깊숙이 와 닿았다. 그 말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일부가 이미 깨진 것처럼 느꼈다. 그와 나의 시간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마지막 말이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가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버텨왔던지 이제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다. 그가 내 손끝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길이 전해오는 따뜻함이 나를 붙잡았다. 내 마음속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돌아오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상길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가 내 손끝을 잠시 잡았던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 작은 접촉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 감정은 단순히 친밀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연결의 기운 같았다. 눈을 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마도 이 감정은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감정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 묻혀있던 것이 다시 깨어난 것만 같았다. 상길과 다시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혹시 나도 그런가? 그가 말한 너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맴돌았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가 내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서 그가 내게 보여준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며 그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며 내 손끝에 묻어있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길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바라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명자야, 오늘도 날 만나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었고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의 진지한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야, 고마운 건 나지. 이렇게 만나면 좀 덜 외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나는 대답했다. 이 말이 내가 그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었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상길과 마주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움 속에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또 다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너랑 나는 너무 젊어서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 그리움도 다 그때 그랬겠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그 시절이 무척 그리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단 걸 이제 알겠어.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내게 전해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의 손에 스며든 온기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잊었던 무언가를 일으켰다. 그날 그의 손길에서 전해진 따스함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우리는 다시 카페의 작은 테라스로 나갔다. 바람이 부는 가운데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와 함께 이 순간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감추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그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다. 영자야, 그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내가 좀 무리한 얘기를 했을까? 나는 그냥 너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이제 너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감추어둔 두려움들이 있었다. 그런 두려움들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그의 말에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많이 고민했어. 상길 씨,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의 감정을 다시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게 두려워. 그가 내 말을 들은 후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명자야, 네가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따뜻한 손길은 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의 손길이 전해주는 따뜻함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운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열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나에게 주는 따뜻한 온기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했다.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가 내 손끝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을 때 나는 그 손끝에서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스며든 온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또 다른 불안한 감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 끝은 어디일까? 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에게 다시 보내고 싶은 말을 떠올리며 가고 있었다. 그 말 속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다. 그가 내게 손을 잡을 때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서 마주한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고도 동시에 익숙했다. 눈 밑에 살짝 늘어진 주름, 손끝에 묻은 작은 상처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온 시간들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 감춰진 기억들, 그 기억들이 나를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다. 오늘은 내가 어떤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에서 만난 상길과의 만남은 내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벽을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벽을 이제는 조금씩 허물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깨달았다. 상길이 내게 준 온기, 그 따뜻한 말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온기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내게 보여준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다. 나는 그와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셈이었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 그가 내게 준 작은 용기,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상길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를 마주하니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고요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내 마음을 열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그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영자야, 오늘은 네가 말해줄 차례야. 상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를 배려하는 듯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지 알았다. 내가 말할 차례라니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속으로 긴장을 느끼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부담처럼 다가왔다. 그렇지? 네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들을 이제야 꺼낼 수 있겠지. 상길이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을 조금 더 놓았다.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차가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시며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다. 그동안 내 삶에 대한 의문과 상길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 고독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 혼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 얕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 멀었어. 그래서 점점 더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되었지. 나는 숨을 쉬며 말을 마쳤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상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하지만 영자야, 지금 이렇게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거야.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 고통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차를 다 마신 후 조금 더 걸어보자고 했다. 상길은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걸으며 그때 내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걸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마저도 상길의 존재와 함께 느껴지면 그저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너와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한 시절이 떠오른다. 상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하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행복하게 함께 있었던 날들이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때의 나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잠시 아쉬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다시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해. 상길이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강요하지 않았고 내 속도에 맞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길을 걷고 있던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멈춰 있던 시간을 지나왔는지 깨달았다. 그가 내게 준 그 작은 온기와 다정함이 내게 다시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그 주변에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살짝 다가오는 기운이 묻어 있었다. 상길은 내 옆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나는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명자야,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너의 속도대로 내가 네 옆에서 함께 할게. 상길이 말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나는 그 손끝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이제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였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오래된 손수건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그 손수건은 오늘 카페에서 상길이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나는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나는 상길이 건넨 쪽지를 책상 위에 펼쳐둔 채 바라보고 있었다. 차 한 잔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